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1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이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는 3% 급등과 함께 5,522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월 시장이 참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5,0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설날 지나면 6,000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하루였고요. 아무튼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1%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융주는 본격적으로 분리과 활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추세가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 쉬어갔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조금 쉬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IT 기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2차전지 관련주도 좋았었고 또 반도체 관련주죠. 오늘은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익 IPS는 동시효과에만 무려 22% 급등이 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효과의 이상적인 상승이 나왔다면 다시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 또 동시효과의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하루니까 동시효과의 이상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조 원, 기관은 1조 5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4조 5천억이고요.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만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외국인이 무려 2조 4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은 5,800억, 기관은 3천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88만 8천원, 이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오늘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현대차,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LG화학.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로 오겠습니다. 일단은 전날의 미국 증시의 종가만 봤을 때는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1%였고요. S&P 500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죠. 반면에 반도체는 2.2%의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보합이었다는 것은 다른 기술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확실히 반도체가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있고 저는 계속 설날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스닥의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 이틀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왔어요. 뭐 그 전에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들어왔지만 확실하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저항이 되었는데 참 오늘 시장 흐름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번 정도 저항이 되었죠. 그럼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기술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또 에너지를 모으고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 정황상으로 본다면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끝나는 시점이고요. 또 어제는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하나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CPI 지수 있죠? 그것만 뭐 양호하게 나온다면 다음 주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된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은 오늘도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1.6% 강세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강보합이고요. 자, 어제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요. 결과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용은 늘고 실업률은 줄었다. 굉장히 경기에 호전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비트코인 가격 이 두 개가 모두 동반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1시간 뒤인 11시 30분쯤에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지수와 코인 가격이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오후장에 조금은 말아 올리긴 했지만 일단은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이 기사 타이틀만 봤을 때 고용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었다. 이거는 굉장히 경기에 호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정규장의 급락이 나왔던 것은 그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금리 결정권자인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은 많은 것을 보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CPI 지수, 물가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고용 지표를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다는 것은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때문에 정규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시작과 동시에 약간의 투매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지연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CPI 지수 발표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오려면 보합 내지는 예상치보다 조금은 낮게 나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전날에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었고요. 역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반도체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몇 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있었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간의 시장을 합치면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삼전 측에서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할 것이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하이닉스도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량 자체가 하이닉스가 70%가 될 것이고 삼전은 30% 정도 이렇게 6세대 HBM이 엔비디아로 향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측에서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이미 HBM4를 출하 완료했다. 라고 마이크론의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이크론의 주가의 급등으로 나왔던 것이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이게 파급력이 있었던 뉴스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모두 올랐다는 것이 그럼에도 반도체는 전진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인식들을 국내 시장에 주입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습니다. 삼전은 5.7%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반도체 관련주 흐름이 너무나 좋지만 생각보다 하이닉스가 3전보다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일단 연봉 차트를 볼게요. 하이닉스는 작년의 상승폭을 보면 종가 기준 274% 급등이 있었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12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이닉스가 2배 이상의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만큼은 삼성전자는 47%, 또 하이닉스는 36%의 빨간불입니다. 올해만 비교하면 삼전이 훨씬 상승폭이 크다는 거죠. 그 결정적 이유는 HBM4, 저는 6세대 모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5년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HBM 최강자는 바로 하이닉스였고요. 추격자가 삼전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4세대와 5세대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6세대 모델이 되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뭐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를 보더라도 삼전이 6세대 모델을 최초 양산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동안의 4세대에서는 격차가 뭐 수치로 100이 벌어져 있었다면 5세대는 50으로 줄었고 또 6세대는 20으로 줄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하이닉스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다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2026년 시장. 여기는 삼전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삼전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HBM 시장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조금은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종목 모두 추가적인 상승을 모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매력도에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쯤이었죠. 모든 반도체 관련주가 폭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또 10%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장비 기업이고요. HBM4의 전환 가속화에 따라서 TC본드의 독점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반도체 관련주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슈만 있었다면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언급에 따라서
메모리 업체로 향하는 장비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게 오늘 주가 흐름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이 급락하고 뛰어오르는 구간을 보면 가장 먼저 치고 가는 것이 반도체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제법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